네,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공간 속에서 또 시간에 따라서 그 자연의 순환에 맞추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연구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24절기에 맞추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석에 유념하셔야 될 것들, 차례상에 올려야 될 것들, 그리고 추석 때 하시면 좋을 것들,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이번 추석을 지내신다면 더욱더 행복한 가을날을 맞이하시고 2023년도 잘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내 1등, 국내 최대 풍수 컨설팅회사 주식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이사 멋지동입니다. 본격적인 모험 영상 보시기 이전에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도서구매, 강의 신청, 그리고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내신 천성준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한 복바라기 액자 구매 원하시는 분들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사상에 올렸을 때 자손들이 대박이 나는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 제가 이 대추를 말씀드린 걸 보니 어떤 순서로 흘러갈지 대강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그 의미 하나하나마다 다 고유의 의미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모르실 텐데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대추 같은 경우에는 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한다면은 이 대추는 가장 많이 열리는 열매 중에 하나이고요. 또 가장 늦게 열리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진짜 중요한 의미는 이 대추는 여러분들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씨앗이 딱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대추라는 열매 안에 딱 씨앗이 하나만 들어 있기 때문에 즉 옛날로 비유하자면은 왕, 가장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대추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밤인데요. 이 밤 같은 경우에는 대추에서는 씨앗이 하나였는데 밤에서는 씨앗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왕이 한 분이지만은 뒤에 왕을 따르는 신하 중에 가장 우뜸되는 신하가 바로 정승이죠. 정승은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삼정승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율 이렇게 대추 다음 밤이 뒤따르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손들의 출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감시자죠. 조율시 그 다음 감입니다. 꽃감을 올리기도 하죠. 뭐 철마다 다르게 올리기도 합니다만은 꽃감에 담긴 의미는 왕, 삼정승 그 다음에 이 감의 씨앗의 개수는 바로 6개입니다. 6개니까 바로 육판서를 의미합니다. 자, 앞에서부터 점점 씨앗이 많아지고 관직이 점점 내려갑니다. 어찌됐건 간에 모두들 다 관직이 나아가고 신부는 출세하고 자손이 잘 되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은 앞에서 밤의 삼정승, 감의 육판서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 하면은 이제 육판서 다음에는 뭡니까? 바로 팔도 관찰사죠. 팔도에 있는 그런 관찰사가 되도록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바로 배입니다. 뭐 조율 시2 순서이기도 하고요. 조율 2시 순서로 놓기도 합니다만은 이 씨앗의 순서로만 봤을 때는 조율 시2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올렸을 때 제사상에 올릴 때 진정으로 그 집안의 자손들이 정말로 잘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일을 올릴 때도 그냥 막연히 올릴 게 아니고 이러한 의미를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조상님들의 진짜 자손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상만 보더라도 우리가 뭐 현대 사회에 넘어오면서 많은 이런 뭐 집안에서의 문제, 제사를 놓고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안에서의 갈등 때문에 제사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만은
그 제사상에 과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고기들, 다른 의미들도 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리사랑, 그 부모님들께서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제사상인 겁니다. 그 제사상 안에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제사상을 또한 가볍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제사상 차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맨날 운 그러는데 제사상 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 성균관에서 이제 새로운 차례상에 대한 그 예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표준안을 또 변경된 표준안을 새롭게 제시를 했는데요. 그 표준된 제시안에 보면은 홍동백서 그리고 조율시는 옛 문헌에는 없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표준안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뭐 물론 옛 문헌이라든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을 정도로 이러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단지 어떠한 문헌에 없다는 의미로 지워져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뭐 저 개인적인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조사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여서 변경되고는 있지만은 그 본질적인 의미 자체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가고 이해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석에 이것을 하면은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 그 첫 번째는 바로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뭐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추석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죠? 바로 1년에 두 번씩 보는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안부를 묻는다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내가 뭐 취직을 했냐, 결혼을 했냐, 애는 낳았냐, 승진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수없이 많은 명절 때마다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또 가족끼리 엄청난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신문에 날 법한 그런 사건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은 좋은 말 한다는 거 이것만 해도 아마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말이죠. 물론 1년에 또 한두 번 보니까 의뢰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따로 할 말이 없기도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갑자기 뭔가 대화가 원활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차라리 어색해질지언정 불편하게 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그냥 의뢰하는 인사치레가 오히려 무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오랜만에 보는 친인척 간에도 좋은 말들, 그리고 그 좋은 말이 단순히 그런 형식적인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뭔지를 생각을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이번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음식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 문장만 놓고 보면은 참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명절 제사가 그 의미 자체가 시대를 흐르면서 퇴색되고 사람들이 배척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예 제사 자체 그리고 명절에 모이는 자체가 점점 더 의미가 옅어지고 있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부모님 보겠다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소수인 만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특별해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일 거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게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또 집안에 음식을 많이 해 먹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음식 다 똑같이 먹는 거죠. 뭐 굳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할 게 아니라 이 손이 많이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은 남자든 여자든 발걷어 붙여가지고 같이 음식을 만들고 같이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명절 스트레스 같은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먹는 놈 따로 치운 놈 따로 있으면은 서로가 골치 아파지고 서로가 피곤해지니까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먼저 나서서 음식을 하고 돕는 거, 그게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사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손은 다 똑같은 자손입니다. 제사 지내는 자손 따로 음식 준비하는 자손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다 똑같이 준비하면 된다는 거 우리 잘 기억하면은 이번 명절부터 정말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추석이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연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게 되죠. 그저 보름달이 뜨면은 소원을 비는 거, 그게 끝이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보름달을 봤을 때, 아, 오늘도 이렇게 어두운 밤하늘에 이런 등불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귀한 대자연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맑은 공기를 숨쉬고 아름다운 국토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운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름달에 소원을 비는 거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소원을 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효과가 빠른 방법은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거에 감사한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것을 요구하고 염원을 해야 더 빨리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시면은 먼저 감사하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바로 조상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뭐 조상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거의 열이면 열, 일단은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 앞서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뭐 제사를 지내는 집들은 제사를 지내셔도 되고 안 지낸 집은 안 지내도 되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추석이라는 자체, 우리 민족 명절에 대한 그 의미는 예로부터 있어 왔고요. 추석의 기원을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1세기 때부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 1세기,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삼국사기인가 삼국유사에 47년부터 그 추석의 연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헌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루 이틀 했던 게 아니고요. 진짜 2000년이 넘는 그러한 전통입니다. 그러한 전통을 이제 현대에 들어가지고 많이 형해화되고 퇴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단순히 오래도록 내려왔다라는 그게 아니고요. 내 위에 나를 낳아주고 이 세상에 내가 있도록 존재하게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자체,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자체가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번 추석 명절에는 자연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조상님에 대한 감사도 꼭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멀리 여행을 가고 놀러 간다 하더라도 잠깐 1분 혹 아니면은 30초라도 눈 감고 조상님들 떠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요번에는 추석 명절이 뭐 안타깝게도 이렇게 좀 짧아졌지만은, 뭐 명절이 길거나 할 때는 휴가를 써가지고 황금 연휴를 보내시기도 한데요. 그럴 때 또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시는 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좋은 곳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외나 뭐 국내의 여러 관광지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곳은 내 뿌리, 나의 조상님들을 찾아뵙는 그러한 여행, 어찌 보면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바로 추석 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어린 자녀들 손잡고 아름다운 자연도 구경시켜주고, 이 자녀분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어머님이 어디에 계시고 지금 어떻게 자연이 순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공부시키는 거, 이거야말로 진정한 참된 교육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해주시는데요. 장남만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혹은 남자만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누구든 괜찮으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그게 상관없고, 단지 유교 사회에서 남아있는, 유교가 문제가 아니라 유교 사회 안에서도 단지 나쁘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남자 여자 장남 차남 상관없이 딱 한 집만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 뭐 영상들 보고 이렇게 뺏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 스승님이신 천성조 마스터님 자체가 예전 젊을 때 이제 이렇게 시골에 있으면서 모든 동네 마을의 그런 행사들, 여러 가지 제례든 여러 가지 축하와 관련된 모든 행사들을 주관하시고 그런 전통에 대한 부분들을 잘 습득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제 이야기가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것도 정말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많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제사 안 지내고도 잘 살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뭐 물론 맞습니다. 제사 안 지내고 특히나 잘 사는 사람들 맨날 해외여행 가는데 이거 거의 입에 항상 오르내리는 얘기 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이 운이라는 게 눈앞에서 바로바로 탁탁탁탁 쌓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때도 많습니다. 왜 살아가다 보면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왜 참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도 잘 되지라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정상적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통용되는 운의 원리와는 빗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러한 것들 본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타고나서 태어나고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타고나는 밥그릇도 있고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공간에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의 그릇들의 크기가 차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운을 채워가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거고요. 뭐 지금 막 살아도 잘 사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고나길 잘 태어난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복도 있고 운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써버리는 복과 운은 말 그대로 언젠가는 낭비가 되고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함부로 지내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이 굳이 그렇게 따라가려 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물어보신 질문 중에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이 달렸더라고요. 못된 짓 하고도 제사 지내면 복 받나요? 라면서 이제 요거는 조금 비꼬아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겁니다. 왜 굳이 우리의 조상님에 대한 것, 이 효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사회적인 가치를 들이미냐라는 거죠. 자, 이와 유사한 게 뭐냐면은 항상 조상님의 산소라든지 이런 음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우리의 환경에도 좋지 않은 거 뭐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왜 굳이 이때만 환경 얘기를 하냐 말이죠. 진짜 환경을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어떤 일회용 쓰레기도 내지 말아야 되고 배달 음식도 시키지 말아야 되고요. 그냥 덜 먹고 덜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굳이 나를 키워주고 낳아주신 분들에 대한 그 예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을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제사라는 것도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여러 문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에 대한 예를 다하는 건데 왜 굳이 이런 예를 다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사회적인 면모를 비추어서 평가하는지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제사 날짜 변경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제사 날짜는 병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시각은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시각 기준으로 얘기해서 전날 자시라고 그러니까 밤 11시부터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또 시간 이렇게 하면은 막 또 많이 질문 남겨주실 것 같긴 한데 딱 원칙만 이야기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왜 이 시간과 날짜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컷 잔치상 벌여놨는데 주인공은 오지 않는 그런 의미 없는 잔치상이 된다라는 측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사 음식에 대한 것들 참 말들 많죠. 그리고 이 제사 음식도 뭐 놓는 거 보고 저 집은 뭐 쌍놈이 집안이네, 집은 양반 집안이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제사 음식과 관련돼서는 옛날 율곡이 선생님과 퇴기유황 선생님들 그런 예를 중시하는 많은 그런 옛 성현분들께서도 그와 관련돼서는 정성에 대한 측면을 더욱 중시하셨지 형식은 집집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스터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가가호고에 따라 다 다른 등의 그런 집안에 대한 예인 겁니다. 뭐 이렇게 위치 하나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되냐?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거기 염두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뭐 조율이시라든지 그런 부분만 잘 지키시면 되는 거지 너무 이렇게 막 위치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저 집 나쁜 집이네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성균관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그것들은 형식이라든지 잘못된 관습에 불과하다. 성균관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 보고 저는 어찌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시류에 맞춰서 의견을 내야 되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를 우리의 전통 자체가 죽어간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싶은 거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한국 컨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귀중한 한국 문화를 받고 한국 문화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그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는 인습이야, 악습이야, 무조건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없애버리면은 그러한 모습을 본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콩가루 집안 중에 콩가루 집안인 거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의 전통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현실과의 갈등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게 참 마지막 남은 숙제이긴 합니다. 제가 형식과 문화에 대해서 중시하지만은 또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많은 이런 집안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고부 갈등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관계, 또 올해는 뭐 누구 집에 지내니 어쩌니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곤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이 제사 자체가 다 의미 없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저는 그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측면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사 자체의 그 본질적인 의미, 이 정성을 다하고 나를 낳아주신 분들에게 이런 예를 올리는 것, 그를 통해서 정말로 좋은 운들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